빠져요. 열심히 하는 사람, 야, 너 빠져라. 뭐 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한국 경제가 지금 어려운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 유신에 대한 얘기를 좀, 이건 아무래도 좀 잘라서 나중에 내보냈어요. 편하게 하십시오. 자, 유신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유신은 사실은 간단하게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아까 얘기한 모든 게 다 유신 시대에 일어난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동반성장했단 말이에요. 과학기술, 방위산업, 그러면 아무것도 다 만들어내고. 북한하고 면전성, 북한하고 싸우지 않고 이겼죠. 김일성이가 왜 남침을 재침을 안 한지 아세요? 뭐 마음이 좋아서? 우리가 너무 세지니까 이길 가능성이 없어 못한 거죠. 박정희는 김일성하고 면성, 여러분 중국의 손자병 보고 있어요. 면성, 싸우지 않고 딱 너 할래? 겁먹고 도망간 걸 면성이라고 그래. 박정희가 그래서 김일성이 이긴 거예요. 싸우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성근 박사, 이성근이 아니라 마산 출신, 마산에 무슨 유명한 시 있잖아, 시. 이은상 선생이 80년대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국회 부의장 하셨던 그 혁명 동지 장경순 국회 부의장을 불러가지고 병상에서 야, 이 사람아, 내가 죽기 전에 꼭 남길 말이 있네.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합친 영웅일세. 왜 그러냐? 세종대왕은 정말 성군이지. 그러나 국민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네. 이순신 장군 23전 전승인가요? 전승했지만 본인이 전사하셨다는가. 근데 박정희는 전사도 안 하고 나라 피도 안 흘리고 김일성이를 주저앉혀서 승리를 해서 재침을 막았자는가. 그러니 이건 이 성과로 보면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박정희는 이승만과 이순신을 합친 영웅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네. 그 말을 하셨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전성을 제가 쓰죠. 그래서 유신 체제가 지금 우리가 그동안 문제라고 해왔던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런 성과가 가능했겠느냐.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없느냐. 저는 20년도 됐어요. 이 질문을 던지고 지금까지 고민하다가 드디어 정리를 학계수적으로 가져왔는데,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다 정리해보면 유신시대는 용공 세력을 누르고 반경제발전 세력을 눌러서 정부의 집행 능력을 강화해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봐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얘기를 더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기존의 학문 패러다임으로는 유신시대를 절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가 재미있는 얘기가 뒤에 하나 있어서 이건 또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세계사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70년대 한국이 유신을 통해서 분배도 개선하고 산업혁명을 완수할 때 전 세계는 그 당시에 뭘 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오일 쇼크 때문에 1930년대 세계 대공황에 버금가는 최악의 경제 상태를 70년대 10년 동안 전 세계에 겪었는데, 대한민국은 완전히 전혀 다른 모양으로 등장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정말 던지면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냐. 제가 사실 맨 밑에 있는 얘기는 제가 2005년에 터키의 경제자문단장을 맡아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하는 해외 지식 공유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회에 제가 터키를 한다고 해서 제가 그 단장을 맡아서 갔는데, 터키라는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옛날 오스만 터키에서 안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은 대단한 강국이었고 문명을 일으킨 나라란 말이에요. 제가 좀 겁이 나더라고. 그래서 가서 내가 이 우리나라의 성공 경험을 전수하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참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한 20, 30명이 모였어요, 공무원들.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을 해봐라. 한국을 통해서 당신이
의아하고 알고 싶은 게 뭐냐. 그거 쉽잖아요. 그냥 딱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담당 국장이 저한테 딱 두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자기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9번이나 한 나라다. 그리고 경제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선수다. 한국도 와서 배워갔다. 그리고 앙카라에 가면은 월드뱅크 세계은행이 다 나와 있고 자기네가 경제개발 계획이 최고대거야. 그런데 지난 4, 50년 동안 자기네가 수출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해도 수출이 안 늘어난다 이거야. 근데 한국은 보니까 뭐 10년 만에 10배, 나중에는 200배까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두 번째는 누구나 경제발전을 하려면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대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애를 썼는데 없다 이거야. 중소기업이 성장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근데 한국을 보니까 20년 만에 중소기업이 다 재벌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질문 괜찮죠? 이 질문에 답만 하면 경작 박사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말. 근데 제가 그 얘기 딱 드리가지고 안습이 딱 되더라. 그래. 내가 박정희를 좀 알지. 근데 공부를 했으니까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긴요. 못하는 기업 열심히 지원하면 성장하지 않아요? 1학년 열심히 지원하면 2학년 되고 시험 3학년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수출 못하는 기업 열심히 키우면 왜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열심히 3학년 나올 줄 아는데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3학년도 어떻게 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었습니다. 1학년은 기초마을, 아무것도 안 하는 마을. 2학년은 자주마을, 조금 자기 나름대로 하는 마을. 자립마을, 셀프 릴라이언트. 자립마을은 3학년이에요. 1, 2, 3학년이거든. 박사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저는 이렇게 3학년으로 3개학년으로 구별을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자주하고 자립마을만 지원하고 기초마을은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합니다. 이 기초마을 사람들이 큰 불평의 소리가 많이 들려오는데 I don't care. 전 그 소리 신경 안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주장이 말씀입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거기서. 그래? 그러지 말고 수출 제일 잘하는 기업 이 앞에 서고 제일 못하는 기업 저 뒤에 서서 여기부터 지원해라. 깜짝 놀라는 게 이 사람. 그 다음 중소기업체 성장률 제일 빠른 곳을 이 앞에 서고 제일 비밀 내는 중소기업 저 뒤에 넣어라. 여기부터 지원해라.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저 뒤에 있는 것이 다 앞으로 달려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이 하는 식으로 맨 앞에 못하는 기업, 못하는 중소기업을 놓고 하면 전부 다 못하는 중소기업으로 내려갈 거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답이 뭔지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하거든요. 왜? 우리 사회민주주의라는 걸 해서 우리 사회주의를 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먼저 도와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아프리카 북부의 튀니지아라는 데 가서 아프리카 북부 7개국 공무원들 모아놓고 그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프리카에 여자 공무원들, 그 센 공무원들이 많더라고요.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입에 거품을 덤비는 거야. 우리의 이념하고 안 맞다 이거예요. 아프리카 지금 카이로 그 어느 나라예요? 카이로. 이집트. 그 이집트 다 그 사회주의잖아요. 그거 전부 다.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으며 왜 그랬을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안 하면 한국 지식인이 아니야. 경제학자도 아니고 제가 정치학자도 아닌 거예요. 이 문제를 방치하고 말이에요. 민주주의 아니다? 민주주의가 무슨 목적입니까, 인생에? 민주주의는 잘 살기 위한 수단인 것이죠. 정치라는 게 우리가 먹고 살고 번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제도지. 그게 무슨 하느님이에요? 그게 박정희는 끝없이 한국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그게 그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근데 지금도 계속 민주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잘 살고 잘 살게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다시 보입니다.
이 왼쪽은 한국이고, 저건 미국이에요. 미국 70년대 살고, 이건 미국 60,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보는 사람이 없어요. 60년대에서부터 이게 2020년까지 했는데, 여기 이 파란 거 있잖아요. 이게 내려오죠? 60년대까지는 내려오다가, 60년대 말서부터 그냥 쫙 올라가, 성장률이. 이거 언제까지? 98년까지 높이 올라갔다가, 이제 조금 내려와요. 미국이 70년대 분배가 엄청나게 나빠지는 거예요. 성장률, 요 분홍색 있잖아요. 주황색. 지금 성장률인데, 60년대 좀 하다가, 70년대 계속 내려가. 계속 내려 지금 회복을 못해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저 위에 녹색 있잖아요. 저 위에 거. 미국의 상장기업 전체의 자산을 합쳐가지고, 이놈의 상장기업들이 매년 어떻게 성장하느냐를 봤더니, 이거 보세요. 이게 잘 나가던 기업들이 70년대부터 다 꼬꾸라져. 그죠? 이게 눌렸다가 90년대 초반에 조금 좋았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미국의 문제가 뭐예요? 기업이 안 되니까 들어오는 기업이. 이 데이터를 보면 과거에 비해서 미국의 기업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알렌 그린스펜이라는 사람이 당당하게 What is the business of American? That is business. doing business입니다. 와, 이게 제대로 보는 사람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위에 거는 상장기업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파란색, 연한 파란색 하나 있죠. 저거는 미국의 제조업이에요. 이것도 보면 60년대 괜찮다가 70년대 그냥 왕창 죽었다가 조금 살아나는 들한테 다 내려가는 거예요. 요즘 미국 경제의 어려움은 어디서 문제가 있냐? 기업이 성장하지 않고. 그 기업을 왜 성장하지 않느냐? 그 분배 정책을 하느라고 세금 올리고 뭐 온갖 규제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세요. 저 70년대 저 문재인 내가 우리나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70년대 중반서부터 급속도로 분배가 개선이 되면서 성장은 아까 얘기한 대로 20년, 30년 동안 계속 갔잖아요. 그게 바로 70년대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비교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럼 제대로 된 경제학자라면 그 왜 그래? 전 세계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데 갑자기 뭘 한 거야? 이건 살펴봐야 될 일인데 아직도 그 노력을 안 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오일을 우리가 그 오일 수학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오일 값을 싸게 들여오려고 여러 가지 개인 채널을 통해 가지고 특사를 보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사우디하고 해가지고 정말 그게 다 대통령이 아니면 기업들이 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 오일도 싸게 빌려 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기업 육성 정책을 강력하게 함으로써 기업이 성장하면 그 다음 일자리가 늘어나잖아요. 대기업이 성장하면 중소기업이 따라서 성장하잖아요. 대기업이 성장하는데 안 하는데 어떻게 중소기업이 따라 성장을 하나요? 이게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버리면 안 되고 이걸 높이 평가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그 당시에 기업을 위한 일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대통령이 기업에 대한 정책이 이거 편집하나요? 편집하나요? 나중에? 원하시는 이거 편집하나요?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뺐습니다. 괜찮아요. 뭐 양해하겠지. 요즘 저기 가져온 거는 박정희 대통령의 기업 육성 정책을 다 가져왔어요. 유신 때 것만 아니고. 제일 첫째, 5.16 직후에 5.16의 목적이 뭐예요? 부패를 일소하고 부패. 그 두 번째가 부양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소위 대기업이라고 그러지만 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이지. 그 기업들이 세금을 안 내서 부패하다는 얘기가 온 세상에 모든 지식인들의 말하자면 이 공격의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기업, 그 당시에 대기업 총수를 12사람인가를 오히려 직후에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영케도 이명철 회장이 탈출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가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 달 뒤인가 5.16 이후에 안 들어올 수 없잖아요. 또 기업을 와서 해야 되니까. 들어와서
여의도 비행장에 딱 내리니까 새까만 집차가 딱 와서 이병철 씨를 딱 하고 갔는데 박정희 소장을 만난 거예요. 그때 이제 이병철 씨가 한 얘기가 이병철 씨 자서전에도 많이 나오죠. 기업 없이 경제 발전 안 됩니다. 우리를 쓰세요. 우리를 감옥에 넣지 말고. 박정희 잘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이 사람을 풀어야겠다. 젊은 장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혁명 공약에 위배되는 이런 부패한 사람들이 그럴 수 있냐. 박정희 안 돼. 풀어라게. 그래서 그 사람들을 풀으면서 조건이 뭔지 아세요? 당신들 다 경제발전에 참여하고 돈을 벌어서 세금 갚아라. 그 과정에서 한국 경제 무슨 경제협회를 전정년 전시죠. 이걸 만들어가지고 해외에 가서 자본을 유치하고 경제발전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석방했답니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혁명 공약에 반하는 일까지 하면서 기업을 앞장서서 일찌감치 이 사람은 물론 이병철 씨의 얘기도 들었겠지만 이게 제대로 이해를 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엔 이분이 일본산이라고 그랬죠. 공부를 다 일본 일제시대에 했잖아요. 일본 가서도 하고 일본의 산업혁명을 다 봤잖아요. 일본의 재벌들이 성장하는 거 다 봤잖아요. 그 정도 이해 못해요? 기본적으로 큰 그림은 있었기 때문에 이병철 씨하고 이기가 투합한 거죠. 그래서 기업을 다 풀어줬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두 번째, 수출을 한다고 해나 수출을 육성하겠다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수출을 하지 않고 우리가 수입 대체 산업을 키우겠다고 했는데 산업을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공장을 지으려면. 순서가 뭐야? 돈을 버는 게 순서란 말이에요. 수출하자. 좋다. 수출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수출 기업체 다 지원하고 못하는 기업 지원하면 2학년 3학년 된다.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1964년 여러분 그전에는 온갖 이상한 물건 다 팔았잖아요. 아시죠? 저도 시골에서 이상한 거 많이 했어요. 지네도 잡고 고구마 찔리도 하고 학교에서 가져오래요. 뭔지 모르는데 그게 다 해외 팔려고 그런 거지 별별 짓을 다 해서 수출을 하다 보니까 1964년에 1억 불 딱 됐단 말이에요. 그 1억 불 되던 날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고 했다는 얘기도 이미 다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상공부에서 각하 이날을 기념해서 매년 수출의 날 행사합시다. 그래서 11월 30일을 수출의 날 행사로 잡아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수출 기업이 매년 11월 30일이 딱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알아요? 전부가 등수가 나요. 등수. 무슨 등수? 수출 금액에 따른 등수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누가 해요? 한국은의 똑똑한 여성 회원들.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인류하는 상업 여고의 졸업생들 전부 다 한국은행에 왔는데 주사를 도사같이 넣는 사람이. 그때는 컴퓨터도 없잖아요. 그걸 대한민국 모든 수출 기업에 그걸 합치면 1등에서부터 꼴등까지 순서가 나온다 이거죠, 여러분. 새마을호떡 34,000개 등수 매기는 건 아무도 아니야. 대한민국 전체 등수, 기업 수출 실적을 해놓고 수출이라는 행사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1등에서 10등 1로 오셔. 무슨 금장, 20등에서 30등. 그 흐름에서 김우중 씨가 대우회장이 10년 동안 수출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길 빨리 성장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여러분, 대통령이 1, 2등을 골라준 거 아니, 결국은.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시장이라는 건 등수를 골라내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 금융기관은 뭐예요? 시장에서 골라내 성공한 놈을 다 받아가 돈을